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죠. 우즈베키스탄 대 태국. 자, 이 경기는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치러지고 이제 아시안컵 16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B조 2위,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F조 2위를 기록하며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각조 2위 팀들의 맞대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태국이나 좀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좀 빠르기 때문에 공격으로 전환될 때는 좀 템포가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뭐 그래도 지금 현재 태국에 비해 뭐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측면 전개나 그런 크랙 플레이, 그리고 연계가 더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이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런 선수들의 개개인 기량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팀은 우즈베키스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압박도 굉장히 좀 우즈베키스탄이 좋다 보니까 태국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태국보다는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더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뭐 공수 방면에서 더 뛰어난 약간 우즈베키스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비슷한 팀 컬러를 가진 그런 좀 나라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좀 태국에 비해 좀 상위권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즈베키스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우즈베키스탄 승. 네.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는 경기로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로 이거는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이렇게 일단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이제 태국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뭐 가장 좀 메인 매치죠. 사우디아라비아 대 이제 한국. 자, 이것도 이제 16강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뭐 김승규 선수, 그리고 이제 문선민 선수가 지금 결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황희찬 선수와 그리고 이제 김진수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이제 복귀에 이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력이 보강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조별 리그에서 1승 2무로 기대보다 좀 조이원들 저조한 유저님 성적을 별풍선 247개 감사합니다. 7일 조합본 추천표 구매할게요. 아이고, 조이원들 유저님 250개 가량 별풍선 후원 감사드립니다. 조이원딜 유저님 에드벌룬 7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조이원들 유저님.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이제 패키지 구매한 거 기간이랑 사항까지도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번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일주일 패키지 구매 감사드립니다, 조이원들 유저님. 일단은 바로 지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조이원들 유저님. 자, 아무튼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가 보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대보다 좀 저조한 성적을 이제 거둔 채 2위로 이제 16강에 진출했어요.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말레이시아 상대로 이제 3대3 무승부를 김구수님 이제 거두며,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구수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빠르게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구수님께도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말레이시아 상대로 이제 3대3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쵸. 후원을 좀 꾸준히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네. 네, 레전드님. 네, 우즈벡 경기는 방금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좀 보시려면은 제가 이따가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제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뭐 클린스만 감독의 좀 전술이 많이 무의미한 게 지금 크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뭐 전술보다는 좀 개개인의 기량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커요.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말레이시아 상대로 좀 필드골이 없을 정도로 공격이 많이 단조로웠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좀 실책도 있었죠. 게다가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중원에서의 좀 선수 부족으로 인해 중원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듯 굉장히 좀 지난 경기 말레이시아전에서는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좀 측면 위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도 그렇다 할 좀 성과도 많이 못 내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경기력에서 문제가 많다 지금 한국이. 그러니까 약간 좀 전술적인 그런 좀 변화이나 좀 상대에 대한 그런 대응 전술도 많이 미흡하고,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만 좀 의존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는 현재 지금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좀 떨어진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만치니 감독 아래에서 잘 개선되며 현재 좀 공수 밸런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솔직히 선수들의 그런 네임드 그리고 이제 전력만 봤을 때는 당연히 뭐 한국이 우세하긴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술적인 부분이나 조직력 등 그런 인게임 안에서의 부분은 사우디가 지금 크게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막상막하의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는 솔직히 뭐 승패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결과는 그냥 한국이 진짜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딱 뭐 1점 차 뭐 똥줄 승이나, 안 그러면 뭐 무승부로 가서 뭐 연장전까지 치를 가능성도 좀 높은 경기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한국 캔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전 다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어누바는 이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국 캔무 알무, 안 그러면 어누바는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우디와 이제 한국에 대한 분석도 이제 다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 네이션스 컵 한 경기. 자, 모로코 대 이제 남아공. 요 경기는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 치러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16강전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조별 리그에서 이제 2승 1무를 기록하며 이제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 결정한 그런 좀 핵심 공격수인 엔네시리가 이제 이번 경기부터 다시 좀 출전할 것으로 봐요. 아무튼 이런 좀 엔네시리의 그런 좀 출전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티니지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2위를 유지한 채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조별리그에서의 그런 근황을 좀 말씀드려봤고, 네, 이 경기도 뭐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은 뭐 모로코가 좀 점유율을 높이면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약간 좀 템포를 좀 늦추면서 천천히 좀 남아공의 수비를 좀 두드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원 싸움에서 모로코 상대로 밀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빌드업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좀 남아공이 좀 롱볼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모로코의 수비가 지금 단단하다 보니까 좀 득점을 만들기도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6강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로코가 뭐 최근 콩고민주공화국 상대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안일한 플레이만 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남아공 상대로 모로코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모로코 사이드 볼게요. 모로코 승. 네.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네,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로코 승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이랑 네이션스컵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 이제 해외 축구 몇 경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노팅엄 포레스트 대 아스날. 자, 일단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쌍가레, 그리고 이제 니아카테, 아이나, 그리고 오르에, 그리고 이제 볼리까지 지금 전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뭐 현재 뭐 엘랑가와 지금 아워니까지 결장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대 차출로 인해 현재 뭐 지금 수비진도 많이 좀 붕괴된 상황이고,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엘랑가와 이제 아워니까지 지금 결장이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노팅엄 포레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공격진과 좀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노팅엄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토미아스 정도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수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빠르게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아이고, 일단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네, 들어가십시오. 팔순더치페이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아스날이 전반적으로 좀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기를 좀 조여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스날이 좀 측면에서 효율적인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좀 아스날이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역습 위주로 지금 풀어갈 수는 있지만 현재 지금 오버래핑이 좋은 풀백들의 부재가 크다 보니 이전보다 좀 공격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요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아스날이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공격과 지금 수비진에서 결장자가 많은 노팅엄이고, 그리고 3일 전에 이제 컵 경기까지 치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지금 아스날에 비해 열세일 수 있어요. 자, 물론 뭐 근데 아스날도 최근 원정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사이드. 그래도 어느 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네. 물론 지금 뭐 노팅엄이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 해도 아무래도 원정에서의 아스날 수비는 솔직히 믿을만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아스날이 좀 실점을 한다고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와 아스날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풀럼 대 이제 에버튼. 자,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일단 지금 두쿠레와 그리고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인 개가 이제 지금 빠진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현재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만큼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득점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론 뭐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컵 경기들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라인업에 좀 힘을 뺀 경우도 있긴 해요. 다만 이제 그걸 감안해도 계속해서 이제 좀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폼도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네,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말이 조금 꼬였네요. 네. 자, 아무튼 좀 최근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그런 풀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나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지만 직전 컵 경기에서 루턴타운 상대로 이제 좀 지면서 무패 행진이 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홈에서 이제 뭐 루톤타운 상대로 2대1로 패배한 그런 이제 에버튼이다 보니까 좀 무패 행진이 좀 끊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홈에서 풀럼이 이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에버튼의 빌드업을 좀 어렵게 해 유리한 양상으로 좀 만들려는 하겠지만 최근 좀 풀럼이 그런 플레이가 좀 잘 안 되고 오히려 너무 강하게 압박을 가다가 좀 제쳐져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도 지금 종종 있어요. 그리고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 좀 워낙 좋은 편이다 보니까 약간 좀 풀럼이 너무 강하게 좀 압박을 하다가 오히려 대려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물론 뭐 지금 에버튼도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긴 해요. 다만 근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풀럼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번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을 정도로 원정에서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은데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지금 5승 1무 4패로 5할 때의 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원정 강세까지 고려를 했을 때 현재 홈에서의 그런 풀럼이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좀 경기는 아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풀럼이 고전하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에버튼 사이드 볼게요. 에버튼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프랜승의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이제 뉴캐슬. 자, 일단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지금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 중에서는 뭐 파우토레스도 지금 결장 중인 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지금 조엘링턴 그리고 칼럼 윌슨이 결장 중인 그 뉴캐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패가 없긴 하지만 득점력이 많이 줄으면서 골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여전히 공격 전개는 좋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곧잘 만들고 있긴 하지만 골 결정력에서 최근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이제 득점력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무튼 좀 공격에서 좀 침체를 좀 겪고 있는 그런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패한 경기도 이제 맨시티 상대로 3대2로 패배하면서 다소 아쉽게 졌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기는 경기는 그래도 좀 무난히 잘 이기고, 그리고 지는 경기도 굉장히 좀 잘 비비면서 좀 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일단 뭐 최근 이 두 팀이 맞붙기만 하면 굉장히 좀 템포가 빨랐어요. 그리고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양 팀 다 좀 중원을 통한 그런 좀 전개도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중원 싸움도 치열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빌라가 홈에서 여전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극강이긴 하지만 최근 이제 뉴캐슬의 공격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좀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큰 빌라가 어느 정도 뉴캐슬의 공격을 막는 데는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게다가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중 빌라가 뉴캐슬 상대로 한 경기밖에 못 이겼을 정도로 다소 좀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좋은 결과를 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경기는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건 뉴캐슬 프랜스 쪽 볼게요. 뉴캐슬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빌라가 좀 최근 득점력이 많이 좀 잠잠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뭐 공격 전개는 좋고 그리고 좀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원정에서 뭐 여전히 좀 수비가 불안정한 뉴캐슬 상대로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할 것을 보고 그리고 뉴캐슬 역시 좀 최근 공격이 많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누가 이기든 오버사이드로 약간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뉴캐슬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레스터 시티 대 스완지 시티. 자, 일단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은디디 그리고 이제 압들 파타우 그리고 이아나초가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자, 어느 정도 좀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레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뭐 공격수 1명 정도가 이제 결장 중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리그에서는 2경기 연속 좀 승리를 못하면서 다소 주춤했지만 직전 이제 컵 경기에서 버밍엄 시티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두며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그 약간 전환된 흐름을 이번 경기에도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원정팀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본머스 상대로 이제 5대0 대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마다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현재 스완지가 좀 레스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있어 좀 다소 고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특히 좀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기 때문에 침투가 좋은 레스터 시티 상대로 많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레스터 시티가 좀 침투 플레이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좀 뒷공간이 좀 잘 뚫리는 스완지가 다소 좀 수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레스터 시티가 스완지에 비해 이제 이틀 덜 쉬고 이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다소 열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주요 선수들의 결장도 많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레스터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조금 배당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레스터 시티 사이드 볼게요. 레스터 시티 승. 그리고 네, 2.5 기준이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레스터 시티 승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한 2경기 정도만 더 보면은 일단 이제 좀 네이션스컵 16강전 이제 또 나머지 한 경기죠. 말리 대 이제 부르키나파소. 이 경기는 뭐 그냥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접근하신 분들 무승부 도전. 그럼 언오바는 배당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챔피언십 한 경기죠. 코번트리 대 브리스톨 시티.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코번트리 사이드.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번에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